여러분 안녕하세요. 발표를 맡은 인더스트리 뉴스의 서영길 기자입니다. 제가 지금 네 번째잖아요. 네 언론사 가운데 꼴찌로 하는데 제가 오늘 뭘 느꼈냐면은 그 축구할 때 페널티킥 승부차기 하잖아요. 그 마지막 그 승부차기 선수가 얼마나 긴장되고 떨릴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좀 어색하고 좀 말을 절더라도 조금만 우리 같은 또 이렇게 같은 밥 먹는 분들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근데 저희한테 그 더 큰 보람이 있었는데요. 저희 기사가 이렇게 선거보도에서 유익한 기사로 많은 유권자들에게 추천돼서 또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, 이게 또 참 기뻤고요. 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이 저희 기쁨이 좀 더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는데 저희 매체에 이런 단비 같은 이런 큰 상을 또 주신 우리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그리고 또 언론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 매체가 이제 창간된 지 12주년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로 12주년이 됐는데 그동안 그 자매지인 월간지에서 다루는 태양광 또 반도체 이제 이런 좀 특화된 콘텐츠에 주력을 여태까지 해왔어요. 근데 이번에 올해 이제 6월부터죠. 저희가 새로운 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. 데일리 인터넷 신문팀을 꾸려가지고 창간 12년 만에 저희가 뭐 정치, 경제, 국제, 사회 이런 좀 취재 카테고리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을 좀 해서요. 매일 이제 기사를 좀 올리기 시작했던 거고요. 그렇게 한 지 이제 1년이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.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었고 또 되게 좋은 도전이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체는 12년이 됐는데 어떤 이런 콘텐츠를 올린 게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대선이 되게 저희한테 좋은 기회였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어요. 이걸 어떻게 대선 보도를 좀 할까. 근데 저희 매체가 인더스트리 뉴스거든요. 그래서 그 매체가 가진 정체성, 그러니까 산업 중심 매체라는 특성을 또 어떻게 살릴까. 그리고 또 저희 타깃 독자들과 또 대선 유권자들의 이런 그들에게 이런 어떤 유익한 기사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집국에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. 예. 그래서 대선 국면의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앞선 그 기자분들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번 6.3 대선이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그런 긴박한 선거였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각 후보의 이런 공약이 그대로 또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커서 이 공약 점검이 되게 반드시 필요하다. 이런 것들이 뭐 다 같은 그 생각 들으셨겠지만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편집국의 그 의견이 모아졌었고요.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정 공백이 좀 심화되는 상황이었고, 국제적으로 보자면은 도널드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본격화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뭐 다 아시겠지만,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가 이제 산업 미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경제 산업 분야 이런 분야에서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놨나 저희가 이거 꼭 반드시 점검을 좀 해봐야겠다. 저희 매체의 특성상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시작을 대선 공약 이런 점검 시리즈를 시작을 한 거고요. 기획 배경을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대선 운전을 감안을 하더라도 뭐다 말씀하셨어요, 사실. 근데 이 후보들의 공약이 너무 부실하다. 뭐 다들 아실 겁니다. 아마 다 계속 그쪽 취재를 하셨었고 하니까.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또 인더스트리 뉴스다 보니까 산업계가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 대선 주자들이 고민이 있었나, 진지한 고민이 있었나 사실 없었어요. 많이 찾아보니까 산업별로 쭉 나눠서 보니까.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이제 저희가 다다르다 보니까 어떤 특별 취재팀의 이름을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눈에 띄는 이름이라든지 뭐 기사 타이틀을 막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진짜 담백하게 21대 대선 공약 점검,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좀 타이틀을 달아봤고요.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 참석하신 저기 김동원 저희 편집국장 계신데 저희 편집국장께서 항상 그래요, 저한테. 야, 단순한 게 힘이 있어, 단순한 게 강하다니까 맨날 그러셨었거든요. 그래서 단순하게 달자. 네, 그런 좀 방향성도 이렇게 제목을 다는 거에 좀 한몫을 했습니다.
그렇게 저희가 이제 각자 맡은 출입처에서 산업별로 대선 공약 취재에 좀 들어갔었고요. 취재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 14일자로 첫 편인 그 1편을 좀 내보냈고요. 그다음에 대선 일주일 전인 5월 27일 마지막 편인 10편을 내보냈습니다. 뭐 당연히 유권자들에게 그 투표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제공하기 노력을 했고요. 이렇게 저희가 시리즈로 보도한 기사의 관통 키워드가 있었는데요. 총론만 있고 강론은 없다였습니다. 이게 저희가 쭉 취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총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강론은 없는, 구체적인 건 없는, 되게 좀 껍데기만 있었던 이제 그런 공약이었었고요. 이런 키워드를 큰 틀로 잡고 저희가 기획 취재에 좀 돌입을 했고요. 그래서 산업부하고 경제금융부 기자 총 5명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출입처 산업군을 구분해서 약 2꼭지씩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. 취재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자동차 배터리가 주요 출입처입니다.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을 뭐 당연히 공약집은 좀 많이 봤었고요. 그리고 또 그 해당 후보들이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토론에서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좀 찾아보면서 메모를 해서 어떤 공약이 있었는지를 좀 계속 좀 취재를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이런 정책하고 발언들이 해당 산업군 관계자들에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공약을 내놨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질적인 너네들의 생각은 어떠냐 산업군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물어봤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많이 물어봤습니다.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더스트리 뉴스다 보니까 산업 쪽에 좀 많이 중심을 뒀고요 공약에도. 안 썼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내보낸 게 총 이렇게 10가지 대한민국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 1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 기자별로 아이템을 내서 10가지를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.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전기차, 방위산업, 청년정책, 주식시장, 인공지능, 최첨단 산업기술 유출, 그리고 부동산, 2차전지, 금융정책, 가상자산, ETF 허용 이렇게 10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계에 대해서 한번 다 다뤄본 거고요. 이 가운데서 주요 기사만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1편으로 내보낸 게 주요 대선 후보들이 그 캐즘, 고관세, 고환율 이렇게 3중고에 빠진 전기차 업체를 지원하는 공약이 사실상 전무하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봐봤고요.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다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산업 현장에 좀 목소리를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7편을 보시면은 대선 후보들의 이런 부동산 분야 공약 총론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강론에서는 좀 달랐던 점 이런 부분 좀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. 그리고 8편에서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2차 전지 배터리죠. 그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제시한 후에 이것들을 또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. 다 끝나갑니다 이제. 네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쓴 게 PT의 취재 후예요.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. 여기 계신 아마 많은 기자분들이 이번 대선을 취재하시면서 공약이 좀 많이 부실하다. 뭐 어쩔 수 없는 건지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좀 부실하다 이런 점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 게 취재 후 제 개인적인 감정은 좀 씁쓸함이었습니다. 이게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 부실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거는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취재를 하면서 어떤 후보 쪽에서는 뭐 캠프가 꾸려져야지 공약도 만들고 뭐 그거에 대한 구상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짤 수 있다. 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21대 대선이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치러졌지 않느냐.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. 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해요. 뭐 들어보면은 뭐 일리가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데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. 뭐 이제 이런 단순한 이런 주장은 국민들한테 큰 설득력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변명이고요. 그래서 제가 저희 편집국에서는
이 대선 후보자라면 최소한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갖고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, 또 그것을 또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산업계와는 얼마나 얘기를 또 해왔는지,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공약을 제시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예, 이게 대선 공약이라는 게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이 국민들하고 하는, 국민들과 맺은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관심 있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